여성 폐암 환자의 대부분이 비흡연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폐암 직접원인 1위가 흡연인데 이게 아니라면 다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실험을 거쳐 찾아낸 게 바로 식용유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유증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에 요즘은 조금이라도 몸에 좋다는 프리미엄 식용유가 많이 팔립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이거 쓰지 마라, 저거 쓰면 암 걸린다 말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혹해서 웬만하면 몸에 나쁘지 않은 걸 사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콩기름이 그렇게 안 좋다, 카놀라유가 안 좋다 하는데 왜 제조하고 판매하는 걸까요? 그것을 떠나 식용유가 정말 암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유해식품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식용유를 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고 보관하는가입니다. 콩기름이 안 좋다, 카놀라유가 안 좋다, 포도씨유가 안 좋다 말들이 참 많지요. 흔히 걸러야 하는 식용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먼저 정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씨앗과 같은 원재료를 대량으로 갈아서 화합물을 추가해 기름을 모두 녹여내고 높은 온도에서 정제하여 순수 지방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산과 같은 화합물이 사용되어 사람들이 안 좋은 기름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식은 원료를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하여 기름을 짜내는 냉압착 방식입니다. 화학 첨가물이 없고 기름 자체의 영양소와 향이 더 좋죠. 그래서 건강한 식용유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수확했다는 의미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가장 믿을만하고 안전한 고급 식용유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제유가 유해식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각국의 식품 안전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데 유해식품을 수십 년간 판매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비록 화학적 정제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지만 하루 전체 영양소 섭취량을 볼 때 미약한 차이입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도 성분표만 한번 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하루 중 과자 한 봉지 덜 먹는 게 더 많은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거지요.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유전자 변형 작물이 원료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미 한국은 근 40년 동안 GMO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GMO 기술이 유전자를 막 뒤바꾸고 개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단백질을 발현하는 한두 개의 유전자가 추가하여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만든 거거든요. 식용유같이 정제 과정을 통해 단백질 등이 모두 제거되어 순수 지방에 가까운 식품은 어떤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에 정부도 GMO 표시를 강제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런 논란보다 사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기름이 변질되는 것과 기름 요리할 때 들이마시는 유증기입니다. 모든 식용유는 공기나 빛을 닿아 산화되게 됩니다. 맛과 향이 변하고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되지요. 제조 과정이 어떻고 원료가 뭐든 간에 동일하게 산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패된 지방을 섭취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안 좋은 것이 바로 식용유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유증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비흡연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 여러 종류의 실험을 통해 발견한 원인이 바로 유증기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용유 유증기와 암의 연관성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다뤄졌고요. 그렇기에 산패 안 된 신선한 기름을 반드시 환기가 되는 공간에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름 요리를 할 때 다음 원칙들만 꼭 지킵시다. 첫째, 기름 요리 시에는 절대로 환기를 시키세요. 둘째, 기름을 과도하게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패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기름의 재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용유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여 빛으로 인한 산화를 최소화하세요. 모든 식용유는 개봉 순간부터 산패되기 시작하니 싸다고 대용량 사서 방치하지 말고 적당히 소분된 양을 자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용유 용기를 밀봉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세요. 다섯째, 식용유를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고 어려우면 차라리 냉장 보관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식용유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건강은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주의하기만 해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러한 사항을 틈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줄 뿐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이 있구나 생각만 나신다면 제 임무는 다한 거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